안녕하세요. 경혜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개정판 8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를 바꿔야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맞춤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은 우리 ITQ 파워포인트 시험에 나와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슬라이드의 크기 및 순서, 크기는 A4 용지를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라고 나와 있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6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2에서 6번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종류는 지금 6장을 만들어야 되죠.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그 다음 1번을 선택한 후에 엔터를 5번 눌러서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로 6장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규칙이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지만 내용을 입력할 때 제목과 부제목 텍스트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2번 텍스트 상자, 내용 텍스트 상자 마찬가지로 지워주시면 되고 6번에 있는 텍스트 상자도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조건에 있듯이 마스터를 이용해서 배경 그림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보시면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목차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 어디 갔냐? 이 부분에 대한 도형, 그 다음에 로고, 쪽번호 얘네들이 다 지금 슬라이드마다 각각 규칙 있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경 그림처럼 마스터를 이용해서 넣어라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상위 폴더인, 상위 슬라이드인 제 1번 슬라이드 선택해도 되고요. 이제 이거는 하시는 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 및 내용이라는 요 슬라이드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상위 슬라이드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조건에 있는 도형을 넣었는데 밑에 있는 도형을 먼저 넣으시는 게 좋죠. 순서상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홈 또는 삽입 탭에 있는 도형 메뉴에서 사각형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릴 때 보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약간 밑에 있죠. 요 지금 제목 도형이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내용 텍스트 상자의 내용 입력 부분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조건을 보시면 제목, 도둠, 그 다음에 40 흰색 왼쪽 맞춤 도형은 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도형들이 선이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도형에서 클릭, 도형 채우기에서 색을 변경시켜 주시면 되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지가 컬러인 것들을 보시면서 색감을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색을 안 바꿔도 되더라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색을 변경시켜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문서라는 도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얘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색 변경해야겠죠. 색을 하나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은 없네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제목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둠의 40 흰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클릭, 홈 탭에서 도둠, 그 다음에 40의 글자색은 흰색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텍스트 상자가 왼쪽으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조건에서 왼쪽 맞춤하라 했죠. 이것은 텍스트 상자의 왼쪽 맞춤이기 때문에 정렬 메뉴에 보시면 맞춤에
왼쪽 맞춤을 선택하시면 슬라이드의 왼쪽에 맞추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상자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크기를 조금 조절하시고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밑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그쵸? 근데 조금 더 줄여볼까요? 저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공간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자, 그 다음 로고를 넣어야죠. 조건에서 보니 로고는 로고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에 그림 메뉴에서 이 디바이스, 요게 2010 버전과 차이가 있죠. 이 디바이스 메뉴에서 조건에 나와 있듯이 문서, ITQ, 그 다음에 픽처, 그 다음에 로고, 그 사이에 잊어먹네요. 이거 뭐냐? 문제지에서 로고 1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 1번을 가지고 오고 크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색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 메뉴에서 그림 도구 서식의 색 메뉴에서 투명한색 설정 회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쪽번호가 있습니다. 쪽번호가 1번은 없고 2번부터 들어있는데 얘가 이 글자의 색깔이 회색인지 검정색인지를 판가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지금 샵이 쪽번호죠.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하면 그냥 홈탭에서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두 번째 것이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는 이 배경 그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지워야죠. 그럴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선택하시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쪽번호 넣어야 되니까 삽입 메뉴에서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하남 체크, 그리고 모두 적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머리글, 바닥글은 마스터 밖에서 상관없어요.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고 마스터를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의 도형과 그 다음에 로고, 그 다음 쪽번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슬라이드 제작 순서는 뭐 본인 마음이시지만 60분 제한 시간에서 나는 조금 촉박할 것 같다. 그럼 순서를 정해놓고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선호하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권장하는 게 2, 4, 5, 그 다음에 1, 2, 4, 5, 1, 6, 3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2, 4, 5, 1, 6, 3 왜냐하면 배점이 40, 1번이 40, 2번이 60, 3번이 60, 그 다음에 4번이 80, 5번, 6번이 각각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경우 차트는 익숙하면 되게 빨리 할 수 있고요. 6번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도형을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권장사항은 목차 슬라이드를 먼저 만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이 도형이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그 다음에 1번, 6번, 3번 이렇게 하는 걸 권장을 하긴 합니다. 제가. 아니면 거꾸로 해도 돼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내가 잘하는 거 우선순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5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용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럼 5번 자리에 해야겠죠? 5번 차트 메뉴 선택하시고 이제 2010 버전과 2016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이제 차트죠. 차트가 뭐 달라진 건 아니고 메뉴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조건에서 보시면 요 조건을 활용해야 되죠.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 근데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가장 편리한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계열 1회부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 그 다음에 직무 실습, 직무 실무, 그 다음에 자격증 준비. 항목 1회 2015년, 2020년. 그 다음에 숫자가 46.7, 51.0, 41.6, 그 다음 52.3, 38.8, 55.3, 50.7, 35.4, 51.3,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페이퍼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이제 엑셀 상자가 좀 작긴 한데 이제 흔히들 이제 요 숫자들이 시험지를 봤을 때 작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숫자가 3개 나올 때도 점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뒤에 숫자가 하나일 땐 소수자리, 보통 3개일 때는 천단위 구분기호예요. 근데 이제 글씨가 작아서 그걸 헷갈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항목 3과 4는 필요 없기 때문에 조절점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항목 3과 4는 피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가 지금 외국어 학습, 직무, 실무 이렇게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행렬 전환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이 열린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 선택해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엑셀 창에서 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먼저 쓰라는 걸 항상 권장을 하는데 제가 안 썼네요. 이러닝 관심 분야라고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해야 될 것은 글꼴이 도둠의 16 외곽선입니다. 이 얘기는 차트에 있는 모든 글꼴은 도둠의 16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트 영역이라는 부분에서 차트 영역 여기죠. 차트 영역 부분에서 홈 탭에 도둠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16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또 외곽선이 있었죠. 조건에서 외곽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차트 영역에서 차트 도구 서식, 도형 윤곽선, 그 다음에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우리가 블럭을 해제했을 때도 이렇게 선택을 해제했을 때도 선이 나오는 게 이제 외곽선이죠.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같은 말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혹시 모르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세부 조건 왼쪽에 있는 것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죠. 차트 제목이 궁서24 굵게라고 했으니까 제목을 먼저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차트의 제목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글꼴은 홈 탭에서 테두리를 클릭하고 홈 탭에서 궁서 그 다음에 24 굵게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조건이 도형 채우기가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기본적으로 검정색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출력 결과물에 보시면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죠. 2016은 기본적으로 약간 짙은 회색이죠. 그래서 요거를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의미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림자는 옵셋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도형 메뉴에서 그림자 옵셋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다시 얘를 조금 확대를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차트 영역은 90, 그 다음에 90이란다.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란색,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차트 영역 클릭,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란색, 그림 영역 클릭, 표준색의 흰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출력 결과물에 보면 눈금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눈금선 선택하시면 동그란 조절점 나오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데이터 서식 있죠. 2020년 계열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계열이 지금 주황색 계열이죠. 주황색 계열 선택. 여기 이제 2020으로 바뀌면 2016으로 바꾸면서 참 편해졌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그 다음에 2020년 계열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 바꾸라고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을 선택하시면 2010 버전에서는 각각 해야 됐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서 표시기능 꺾은 선을 바꾼 후에 보조축으로 바꿔야 되든가 반대로 하든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만들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됐으면 확인. 자,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후에 또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표시 외국어 학습에 2020년 계열만 바꿔라. 그래서 보니 여기에 보시니 55.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2020년 계열이기 때문에 꺾은 선형이죠. 꺾은 선형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외국어 학습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있는 요 동그란 조절점만 한번 다시 클릭. 그런 후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이 값이죠. 그 다음에 위치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위쪽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 근데 출력 결과와 많이 다릅니다. 왜요? 이 왼쪽이 기본 세로축, 그 다음에 오른쪽이 보조 세로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보조 세로축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값이 다 틀려요. 왼쪽은 이제 왼쪽은 100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80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이거 왜 이렇게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좀 줄여도 될 것 같으네요. 자, 왼쪽이 지금 주 눈금선이 100, 그 다음에 보조 눈금선이 80으로 되어 있네요. 최대값이. 그래서 이 계열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주 눈금선 숫자 클릭, 오른쪽 버튼 축서식 메뉴를 선택하시면 활성화가 되죠. 그런 후에 최소값, 최대값이 100이죠. 그 다음에 증가값은 10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내가 여기를 눌러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80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선 클릭. 자, 보시면 혹시 모르니까 축서식 그냥 눌러볼게요. 그래서 80, 80. 그 다음에 얘가 주 단위가 증가값이 2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기본 단위가 20으로 늘었더라 라는 걸 표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에 보니 여기에 있죠. 데이터 표죠. 그래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테이블이 표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선택을 하시면 여기 범례 표지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후에 여기에 보시면 2015년, 그 다음 2020년의 차트 범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추 비슷해졌나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오른쪽에 있는 서식 상자는 닫아주시면 되고, 자, 안 된 부분이 뭐 있냐면 굳이 안 됐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선, 왼쪽에 있는 선이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주눈금선 선택, 도형윤곽선에서 검정색. 그 다음에 오른쪽도 선택, 도형윤곽선에서 검정색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가장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 다이아몬드를 조절하고 싶으신 분은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나온 조건이 뭐냐면 왼쪽에 도형 삽입이라는 게 되어 있죠. 요거 블럭 화살표에 화살표, 왼쪽 화살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홈 탭 또는 삽입 탭에 있는 블럭 화살표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그 다음에 드래그. 요 정도 위치가 아니군요. 요 정도 위치군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요. 조건에서 보면 미세효가 검정 어둡게라고 했으니까 도형 스타일에서 보시면 미세효가 검정 어둡게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도 보여요. 그쵸? 그리고 글꼴이 18에 굴림이 18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탭 굴림 그 다음에 18 자, 글자색은 검정색. 그 다음 내용은 외국어 학습 관심 증가. 하고 보니 도형이 작네요. 그래서 도형을 늘려줘야겠죠. 이렇게 출력 결과물에도 뭐 늘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제 차트가 끝나게 되겠죠. 설명을 하면서 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요 차트 같은 경우 숙달된 경우에는 5분 정도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제목 페이퍼의 문제지를 하면서 살짝 확인하고 4번의 제목은 2점 이러닝 산업이라고 써 있네요. 그다음 표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표의 경우는 뭐 열개수가 하나, 둘, 셋은 제일 많은 걸 만들어서 병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행방향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그래서 열은 3, 행은 4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좀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죠. 어느 정도 줄이고 높이도 좀 늘리고 해서 밑으로 좀 내리고요. 어차피 병합하긴 해야 되는데 조절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에 보시면 맨 위에 학습 내용물은 이렇게 병합을 해야 되겠죠. 병합.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조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것도 병합. 세 번째 거, 그 다음 네 번째 행도 병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썼고요. 지금 보시면 개발도구와 유지보스의 경우는 엔터를 쳐서 한 줄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보시면 조건에서 왼쪽에 보면 표 스타일이 보통 스타일 4,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전에는 뭐 밝게 그룹, 중간 그룹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스타일 4에서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스타일 4에서 5번. 4에서 5번. 4에서 5번. 4에서 5번 나와 있죠? 보통 스타일 4에서 5번. 자, 그 다음에 출력 결과물에 보시면 얘네가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색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머리글행, 맨 윗줄이 머리글행이고요. 두껍게 되어 있죠? 줄무늬행, 한 줄 건너 하나씩 줄무늬가 넣는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조건에 보시면 표의 조건은 굴림의 18. 표에 나와 있는 4번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글자들의 글꼴은 굴림의 18, 기본적으로 글자색은 검정색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출력 결과물에 보니 위아래 가운데, 그 다음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드래그, 전체 드래그, 전체 드래그, 그 다음에 굴림의 18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굴림 18. 자, 그 다음에 뭐 홈탭에서 할 때는 여기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표도구 레이아웃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의 크기를 좀 조절해 줘야 되죠. 표의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잡아주시고 위와 아래쪽 왼쪽에 도형을 삽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왼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은 홈탭 또는 삽입 탭에서 도형 메뉴에 순서도에 보시면 여기 수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뭐 밑에 거 만들고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또 하나 드래그해서 만들면 되겠죠. 뭐 하나 만들고 다 수정하고 만들어도 되고 둘 다 만들어서 블럭 설정해도 되고 상관은 없겠죠. 자, 왼쪽 상단 왼쪽에 도형 보시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개체 서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을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메뉴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럼 조절점이 중지점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삭제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0인 곳이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얘를 지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선형 아래쪽 방향이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짙은 파란색이죠. 파란색 계열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선형이죠. 종류가 선형. 그 다음에 방향이 아래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여기 아래쪽이죠. 그래야 출력 결과물이 똑같이 나온다. 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글꼴 바꿔야 되죠. 얘도 굴림. 그 다음에 글자색은 검정색. 크기는 18. 맞죠? 그러면 이제 블럭을 해제하고 위에 있는 건 기존, 아래에 있는 건 추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에서 보니 상단 도형, 세부 범위와 좁은 의미 있죠? 상단 도형은 2개의 도형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과 밑에 것과 자, 밑에 있는 도형은 사다리꼴이죠. 기본 도형에 보시면 사다리꼴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원 넣어야 되죠. 타원을 이 위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위에 도형과 밑에 도형이 크기를 높이를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럼 밑에 도형 선택 높이가 확인해 보시고 위에 도형 선택 높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93이네요. 자, 그 다음 색깔 변경해야 되겠죠. 색 변경 보시면 밑에 게 파란색 계열 좀 짙은 거, 그 다음에 위에 게 연두색 계열이네요. 비슷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건 도형색, 색깔이 연두색 계열, 밑에 있는 도형은 파란색 계열에 살짝 짙은 거. 그 다음 잘 보시면 이제 도형의 윤곽선들이 검정색이죠. 그래서 검정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고,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
그다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께는 암묵적으로 4분의 3 정도가 가장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똑같이 굴림이죠. 굴림에 18. 그 다음 글자 색깔은 흰색, 검정색. 그다음 요 두 개를 복사해야 되죠. 여기 크기가 살짝 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줄 맞춰 복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쓰면 되겠죠. 세부 범위. 그 다음에 좁은 의미.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 그 다음 두께는 암묵적으로 4분의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 검정색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도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이 두 개 도형, 여긴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기본 도형을 설정하면 그 색과 선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글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 설정을 이용해서 이 다음부터 사용하는 모든 도형은 선은 4분의 3의 두께 검정색, 그 다음에 색깔은 요 색으로 쓰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내용 쓰는 것만 아니면 표도 되게 빨리 끝나죠. 자, 그래서 5번과 4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자 그랬죠. 원래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2, 4, 5, 그 다음에 6, 3, 1 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1번이 도형 편집을 안 하죠. 그래서 되게 빨리 해요. 그래서 2번 먼저 하고, 1번부터 할까요? 1번 먼저 하고 그럼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Q 시험은 부분 점수가 들어갑니다. 가령 요 세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럼 세 가지 조건이면 각각 10몇 점씩 했다고 쳐보면 하나 안 만들면 10몇 점 감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있냐면 오른쪽에 도형을 넣으래요. 1번. 자, 전에는 이제 전편집을 이용해서 이게 좀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전편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합니다. 도형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요 도형을 찾아오면 되는데 도형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지연.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반만 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반을 찾고 싶다. 오른쪽 버튼 눈금 및 안내선에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를 선택하시면 반 정도가 확실하게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 바꿔야 되죠. 정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선택하시면 정확히 들어가죠. 그 다음 요 눈금선 없애야 돼요. 눈금 및 안내선에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를 해지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사라지고요. 자, 여기에 그림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림 2번. 그렇기 때문에 삽입 하시면 안 되죠. 도형에다 그림을 집어넣을 때 어디 가나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채우기죠. 도형 채우기에 그림. 그 다음 파일에서 그다음에 그림 2번을 갖고 오시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투명도 50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도구 서식 있죠? 그림 서식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을 들어가시면 채우기 메뉴에 투명도 있죠. 여기를 50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주의하실 점 뭐 도형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선택하시면 끝이죠. 전편집에서 헤맸던 내용이 금방 사라졌죠. 그 다음 2번 워드아트인데 말이 워드아트진 텍스트 상자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가로 텍스트 상자에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로닉 러닝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에서 워드아트 변환이 중지라 그랬고요. 글꼴이 도둠에 굵게라 그랬습니다. 그럼 글꼴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글꼴 도둠에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에 도형 효과는 텍스트 효과의 변환 누르고 그 다음에 중지라고 했죠. 중지는 이제 휘기의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있습니다. 중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효과에서 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조건에서 보면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8p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사에서 근접 반사 8pt 옵셋이 요거죠. 그 다음에 그 조건 페이퍼를 보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만들었으면 이제 크기 조절은 드래그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의 크기를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더 기네요. 크네요. 이 정도로 크기를 조절했고요.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고 집어넣어야죠. 왼쪽 상단에 있는 로고 그림 삽입 로고 1번을 갖고 오라 했고 배경색 투명이라고 했습니다. 삽입 그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로고 1번 그 다음에 상단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색 메뉴에서 투명한색 설정 회색 클릭. 자 금방 되죠. 정말 얘는 정말 빨리 되네요. 자 2번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의 제목은 목차. 목차. 자, 그 다음 도형 넣어야죠. 도형을 넣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 있는 도형을 먼저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도형들도 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도형을 넣었는데 밑에 건 사각형, 위에 거는 평행사변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선택 하나를 그려주시고 자, 아까 기본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색깔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윤곽선이 없대요. 그래서 윤곽선 없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선택하시고 위에다가 하나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내가 이 밑에 있는 도형의 사각형을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길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위에 도형은 색깔이 약간 짙어 보이니까 혹시 모르니 선택을 파란색 위에 것도 아래 것도 약간 짙은 색이군요. 파란색 계열의 약간 짙은 색, 위에 거는 더 짙은 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은 또 없죠? 그래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근데 여기다 글씨를 어떻게 쓸까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 써야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 클릭. 자,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내용을 대충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경우는 첫 번째 거 글씨를 입력하지 않으면 크기 조절이 사라지죠. 그렇게 텍스트 상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의 밑에 있는 것들이 긴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길게 해주시고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위에 있는 조건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있죠. 굴림의 24다. 그래서 굴림 24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굴림의 24입니다. 굴림 24.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색. 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1번 썼더니 이게 검정색 아니군요. 흰색이군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얘네들을 블럭을 설정하고 이게 똑같이 4개 가야 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 복사 기능이죠. 얘를 4개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4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똑같이 이런 거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글자를 고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지우고 이러닝 산업이죠. 산업. 그 다음에 요즘 핫한 거죠. 이러닝. 학생들 대부분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핫한 분야네요. 장점 및 학습 방법. 자, 우리가 이거 내용을 입력하다가 보니 얘가 너무 짧아요. 이럴 경우 있죠. Shift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두께를 조절한다든가 길이를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상자 얘가 작군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상자의 길이는 똑같이 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이퍼링크 주라고 조건에 나와 있나 봐요. 그쵸? 왼쪽에 슬라이드 4번으로 하이퍼링크를 줘라. 그러면 이러닝 산업에 주는 거니까 이러닝 드래그.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삽입 탭에 링크 그룹에 하이퍼링크. 이게 링크, 한클릭 하이퍼링크죠. 현재 문서에 4번으로 가라 했으니까 4번.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오른쪽 그림은 그림 4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그 다음에 그림 4번을 가지고 오신 후에 자르기 기능,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 기능을 선택해서 악수하는 것만 나와야 되니까 자, 드래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바탕화면 한번 클릭, 슬라이드 바깥 부분 한번 클릭, 그다음 위치 하면 끝입니다. 그쵸? 벌써 우리가 지금
4개 만들었어요. 그죠?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4번, 5번이 180점. 그 다음에 1번이 40점이죠. 그러면 200점. 그 다음에 얘가 260점. 이제 C등급 나왔네요. 그 다음 마스터 잘했으면 60점. 이죠? 난 잘했어. 그럼 B 나왔네요. 320. 자,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하면 좋긴 한데 3번의 경우는 텍스트 상자의 너비를 조절할 때 잘못하면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이 글자 크기가 막 바뀌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6번은 먼저 해도 되고 뭐 3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반만 해도 점수가 나와요. 3번을 먼저 해볼까요? 그냥 3번. 자, 그럼 조건 3번 넘겨보면 1번 이러닝 전자학습이죠. 1,1점 이러닝 페이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고요. 그 다음 먼저 위에 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여기에 나와 있는 글머리 기호들은 조금 이따 바꾸도록 하고요. 먼저 영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하나 들어가고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글씨가 안 보여서 좀 세워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순간 위에 거 잘못 써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빨간 줄이 나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POPL, people. 텀자군요. 어째 이상하다 했어. 그게 LERM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랬네. 쓰면서. 텀자죠. 그 다음에 ING가 빠져. ING가 빠졌죠.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 지금 대문자 나왔죠. 요거는 그냥 대소문자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저 옵션에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지웠다가 다시 쓰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글머리 기호인 다이아몬드를 바꾸기 위해서 단락그룹에 있는 글머리 기호에서 다이아몬드 바꿔주시면 되고요. 한 칸 띄워야 되는 거죠, 원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his들을 블럭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땐 컨트롤 Z 잘못해서 문단, 다이아몬드 문단은 도둠의 24 굵게 줄간격 1.5라고 했고요. 밑에 거는 도둠의 20 줄간격이 1.5 똑같죠. 그러면 이러닝 제목을 선택하시고 도둠의 24 굵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 도둠의 20이죠. 도둠 그 다음에 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보니 여기는 아닌데 우리 거는 두 줄이죠. 러닝이. 그러면 살짝 조절점을 이용해서 텍스트 상자의 너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들도 하나씩 밑으로 내렸더니 또 넓어졌네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줄간격 바꿔야죠. 테두리 상자 클릭 그 다음에 줄간격 1.5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위쪽으로 이동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나서 이거 20 맞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왜냐하면 조정을 잘못하면 저기 글자 크기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하나를 밑에 놓고 그 다음 여기에 이 글꼴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셔도 되고요. 뭐 어떤 방법 상관없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이러닝 전자학습.
가장 좋은 방법 글씨를 하나 남겨놓으면은 아무 탈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이러닝은 정보통신 기술을 자,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거 다 지우고 써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는데 글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출력 결과에 보시면 어디서나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텍스트 상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어디서나까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목의 글꼴이 도둠의 24 굵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화살표 글머리 기호가 도둠의 20 그대로 있죠. 그다음 줄간격 한번 확인해 보시면 1.5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편집들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 끝은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해야 되죠. 삽입에 오른쪽 끝에 있는 비디오 메뉴에서 내 PC 비디오, 그 다음에 ITQ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뭐였냐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죠. 그래서 비디오 도구 재생 메뉴에서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반복 재생 두 개 맞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3번도 끝났죠? 3번까지 끝났습니다. 와, 지금 40분 좀 지났나요? 내가 중간에 이 표에서 버벅거려서 좀 시간이 지연되긴 했는데 되게 빨리 하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경우는 좀 익숙한 사람들은 뭐 엑셀 시험의 경우는 뭐 30분 만에 나오고요. 파워포인트 경우는 한 40분, 50분 사이에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 할 건데요. 6번 문제지를 가지고 오고 나는 자, 그 다음에 세워놓고 4번 4점 이러닝 장점 및 학습 방법.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워놓지 않아도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요건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좀 닫고요. 좀 크게 보기 위해서 6번 슬라이드의 경우는 100점이잖아요. 요게 반이 50점, 반이 5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대충 이걸 먼저 다 만들고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요 애니메이션까지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50점이라도 나오거든요. 대충 만들어 덜 했어요. 그러면 거의 점수가 안 나와요. 6번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개라도 완벽하게 만들어라.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까지 줘라. 라는 게 팁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밑에서부터 도형을 만들어야 되고 보통 스마트 아트 여기 2개란 얘기는 스마트 아트가 2개 들어갔다는 얘기죠. 3차원 효과가 각각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스마트 아트 밑에 있는 강좌 이용이 스마트 아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먼저 밑에 들어가는 이 도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보니 사각형 그룹에 왼쪽에 있는 게 사각형 그룹에 있는 잘린 한쪽 모서리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마찬가지 사각형 그룹에 둥근 한쪽 모서리 사각형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목 텍스트 상자를 줄이는 이유는 이 6번 슬라이드 경우 또는 3번 슬라이드의 경우 이 공간이 좀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은 출력 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 후에 또 도형에 보시면 색 변경 둘 다 약간 흐린 색이네요.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컬러니까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색결인가요? 이 색결인가요? 잘 모르겠네. 다시 한번 봅시다. 애매한 색이네요. 내 마음대로 해야겠네요. 애매한 색이네요. 이 정도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기본 도형을 했기 때문에 다 4분의 3 두께가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요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 굵게를 두껍게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가서 하나 드래그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맞죠? 두께가 두꺼워 보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2와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규칙이 정해져서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2와 4분의 1이고요. 대시라는 게 이제 점선 뭐 이런 것들이죠. 약간 두꺼운 파선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왼쪽과 오른쪽에 경제사회와 경쟁사회와 스펙 관리라는 것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회라는 도형이 평행사변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에 있는 아까 썼던 평행사변형을 왼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봤을 때 이제 얘도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살짝 이렇게 이 색인데 얘를 좀 변경할게요. 다시 색이 애매합니다. 얘가 이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글꼴이 지금 보시면 모든 도형의 글꼴들이 도둠의 18이에요. 보시면 도둠의 18이죠. 그러면 이 스마트 아트들도 최대한 도둠의 18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글꼴 같은 경우는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스마트 아트는 크기를 꼭 18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와 스펙 관리는 도둠의 18인데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바꾸죠. 뭐 그냥 여기는 경쟁사회.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오른쪽에다가 복사. 좌우 대칭해야 되죠.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여기는 스펙 관리. 그 다음에 내용들은 써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도형만 만들면 나중에 도형이 너무 작아서 뭐 다시 늘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내용은 쓰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넣었죠. 그 다음 요거 스마트 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시면 모두에 나와 있지만 목록형에 있어요. 이게 지금 목록형, 기본 블록 목록형. 그 다음에 워드 아트가 스마트 아트가 ITQ 파4에서 나올 경우는 요즘은 변형돼서 나오죠. 기본적인 스마트 아트가 아닌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 상자들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텍스트 상자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딜리트 키 눌러도 해도 상관없죠. 아무 데서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쓰면 되죠. 학력,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역량, 자격증 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에서는 다른 것들은 블럭을 설정하고 도형의 글자 크기를 바꾸면 되는데 스마트 아트는 스마트 아트만 따로 정해야 돼요. 표 내부만 블럭 정해서 표 크기를 바꾸듯이 글꼴을 바꾸듯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드래그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시면 그 다음 최대한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자, 조정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글자 크기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얘를 15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아트의 경우는 요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번 슬라이드에서 도둠의 18인데 스마트 아트의 경우는 글자 크기가 안 맞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거. 요거는 이제 많이 수업을 해보고 시험을 본 사람들의 점수를 봤을 때 그렇다더라 얘기입니다. 얘가 채점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선 색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디자인은 있죠. 3차원 벽돌은 위에 거, 3차원 만화는 아래 겁니다. 그래서 색 변경은 내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은 어차피 흑백이지만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대로 디자인에서 색 변경해서 마지막에 있는 색으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만화라고 했죠. 벽돌이라고 했고 첫 번째 거 벽돌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삐져나오네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도록 최대한 출력 결과와 비슷하게. 뭐 얘를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 밑에 있는 도형을 늘려도 되죠. 굳이 걔를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학습 방법이라는 리본 도형이 생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 방법 리본에서
별 및 현수막의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을 하나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내용이 학습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스마트 하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요거 있죠? 스마트 하트. 삽입 스마트 하트에 다시 가셔서 얘가 이제 관계형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형에서 선형, 변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강좌 이걸 엔터를 치시면 요 텍스트 창자 한번 활성해 볼까요? 텍스트 창자 활성해 보면 여기 강좌에서 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Alt 엔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용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에는 전자 Shift 엔터 그 다음에 도서관 그다음 밑에는 스터디 Shift 엔터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 텍스트에는 콘텐츠 Shift 엔터 활용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 나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상자는 당연히 닫아야겠죠. 왜냐면 나중에 그룹화할 때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조절점이 이 도형, 큰 밑에 있는 도형 안쪽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차원 효과는 만화죠. 색을 안 변경시킨 것 같으니까 3차원 스타일의 만화가 세 번째 있죠. 이렇게. 일단 글꼴 바꿔야죠. 글꼴 아까 얘기했습니다. 도둠의 18이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둠의 18이 그대로 있지만 지금 위에 있는 요 스마트 하트는 글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줄여 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크게 감싸서 왼쪽에 있는 도형을 크게 감싸시고 도형 글꼴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둠의 18 글자 색은 무슨 색? 검정 바꾸시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오른쪽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어디 갔니? 밑에 있는 도형은 사다리꼴입니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을 하나 드래그 어디 갔어? 사다리꼴을 드래그해서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사다리꼴이 두 군데 있죠. 비슷한 게 기본 도형에도 하나 있고요. 순서도에도 사다리꼴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요거.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긴 애가 있다 하면 방향이 틀리다고 하면 기본 도형 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도형에 있는 도형은 조절점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출력 결과물에도 너무 이렇게 각지지 않았죠. 어떻게 됐나요? 살짝 조절해서 늘려주는 경향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고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들이 얘가 칠각형, 얘 팔각형, 얘는 오각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각형이 뒤집어져 있네요. 그래서 왼쪽에 거는 블록 화살표죠. 그래서 왼쪽 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화살표에서 한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은 파란색 계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과 상승이라고 써있네. 효과 상승이라고 썼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칠각형 7, 기본 도형의 7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홈탭에서 그리기 메뉴에 있는 칠각형입니다. 칠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팔각형이라고 그랬죠. 다시 또 홈탭에서 그리기에서 팔각형을 하나 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 오각형입니다. 자, 여기서 상관없다 그랬어요. 모퉁이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일까봐 그냥 내가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오각형 만들고요. 그 다음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회전, 상하대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도형의 크기는 한꺼번에 도형의 크기를 맞추고 싶다. 그럼 얘가 6.5네요. 팔각형이. Shift 클릭하고 너비를 6.5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맞추고 싶다. 그럼 다시 또 얘네들 불러 설정한 후에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하시면 잘 안 맞은 것 같은 부분들이 맞춰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밖으로 나갔죠. 도형 밖으로 나갔을 땐 블럭 설정한 후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미세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 도형을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다음 여기다 내용 입력해야 되죠. 규칙적 학습. 그 다음에 유용한 다음에 쌍방향 학습을 쓰면 뒤집어져요. 이렇게.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쓰셔야 됩니다. 안에다 쓰면 그대로 거꾸로 되죠. 그래서 쌍방향 학습을 쓰시고
글자를 드래그해서 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 또 밑에 있는 도형, 여기 리본이죠. 또 리본에 있는 도형들이네요. 그다음 요거는 아래 블록 화살표, 얘는 배지. 요것도 블록 화살표입니다. 요 편집하는 게 하나씩 나옵니다. 화살표에 있는 내용들을 조절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리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리본에서 보시면 얘네죠. 얘 방향을 바꿨나요? 그렇진 않은가요? 안 바꿨네요. 하나 만듭니다. 그다음 내용을 한번 입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반복 학습 가능. 좀 삐져나오죠? 드래그해서 크게. 얘를 크게 만들었네요. 너무 크게 만들었네. 살짝 줄이고 그다음 요걸 이렇게 만든 후에 하나 복사해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겹쳐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꿔서 옆에다가 이동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내용 입력해야죠. 다양한 콘텐츠. 자, 그래서 출력 결과물에 지금 이렇게 반복 학습 가능,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그 다음 위에 있는 블록 화살표 만들어야죠. 블록 화살표는 밑으로 향하는 이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내용을 씁니다. e-러닝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지라 그랬습니다.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해서 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접근성 관리, 편리. 글씨를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이 무슨 도형이냐면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 요거 있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화살표. 왜냐하면 뾰족한 네 부분이 하나 먼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력 결과물에 보시면 여기 뾰족뾰족한 애들 있죠. 여기 다 화살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모퉁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것만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이 4개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목 너비죠. 이렇게 너비 조정입니다. 이렇게 너비 조정이고요. 요거는 화살표의 뾰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최대한 이렇게 늘려줘 보세요. 옆으로. 그러면 이게 넓어집니다. 그럼 넓어진 만큼 목이 두꺼워지죠. 끝이죠. 조금 더 나는 뭉툭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뾰족한 부분의 너비를 더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게 위로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리면 일자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가고 목을 좀 더 두껍게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것도 너무 적이죠. 그러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내용 입력해야죠. 시간적. 자, 그러고 봤더니 도형이 너무 작네요. 얘는. 그래서 얘를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은 안 넓혀도 되니까 얘만 이렇게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죠? 위치를 조금 더. 얘네들을 이제 뭐 가운데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살짝 조정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조금 조절을 해서 어디 갔니?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연결선이 있어요. 연결선. 요거 연결선이 있네요. 연결선 있죠? 요 연결선은 시작점이 여기고요. 끝점이 여기입니다. 화살표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시작점, 여기가 끝점입니다.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연결선은 각져 있죠.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죠. 연결선 꺾인 화살표.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러닝의 사각형에다 놓으면 회색 점 생기고요.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시간 제약의 낮음의 오른쪽에 또 동그란 조절점 있죠. 그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했지만 두꺼운 선은 두께가 얼마다? 이거 암묵적으로 2와 4분의 1이다. 근데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뭐 도형 서식에서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검정색 여기 있고요. 너비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살표의 시작과 끝이 있죠. 머리 유형, 끝 유형 있습니다. 꼬리 유형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얘네들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도둠의 18. 도둠의
18. 그 다음 글자는 무슨 색? 검정색. 그 다음 색 변경도 해야 되겠네요. 이걸 또 크게 해놔서 90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색을 봤더니 지금 효과 상승은 흰색이죠. 그래서 흰색을 바꿔야겠죠. 흰색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 색깔들은 대충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블럭 정하고 흐린 파란색 계열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 얘네들은 뭔지 몰라. 그냥 막 바꿀게요. 대충. 지금 밑에 게 쌍방향의 텍스트 상자 선택됐네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들은 이 정도 계열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룹화해야 되죠. 그래서 크게 감싸서 점들이 다 선택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그룹 안 했죠? 아까 이거 그룹하겠습니다.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정렬 메뉴에서 그룹 됐어요. 그 다음에 드래그 다시 점 다 찍혔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정렬 그룹.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니메이션 줬을 때 따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에서 왼쪽에 1번을 먼저 2번이 나중이죠. 보시면 순서가. 그래서 왼쪽에 거는 나누기 세로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 선택 애니메이션에서 기본적으로 ITQ 파워포인트는 나타내기 그룹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씁니다. 자, 여기 나누기 있죠?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바깥쪽으로라 했어요. 애니메이션 선택하면 효과 옵션 나오죠. 그래서 세로 바깥쪽으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옵션이 나오는 건 아니죠. 애니메이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왼쪽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펄스가 기본적인 것에 없어요. 그러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 보시면 펄스가 이게 펄스가 나타내기가 아니었군요. 그쵸? 여기 강조에 있죠. 강조에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나타내기 그룹에 있는 것만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네요. 펄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게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실 때 미리 보기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 만드는 걸 다 해봤습니다. 내가 이걸 점수가 나온다면 몇 점이 나올까요? 전에 A등급이 나와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 1번에는 1번 내용, 2번에는 2번 내용이라고 만드는 게 규칙인 거지 어떤 슬라이드를 먼저 만드는 거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고 그 다음 3번 슬라이드의 경우는 처음 하시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드래그 하면서 글자가 작고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를 먼저 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반만 확실하게 해서 그룹하고 애니메이션만 줘도 반 점수 정도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이 내용은 2020년 8월에 개정된 2016 버전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눌러서 다음에 엑셀, 한글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도 좋아요 꼭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